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일본어의 강은서 강사입니다. JLPT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이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완성시킬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특강은요, 복잡한 전략보다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만을 담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가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것들만 효율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JLPT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알고 갈 필요는 있겠죠? 자, 보시면 레벨부터 볼게요. N1부터 N5까지 총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N5가 가장 쉽고 점점 올라갈수록 급수는 어려워진다. 자, 수준을 보면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하고 기본적인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다. 파트별로 좀 볼게요. 어휘나 문법 혹은 읽기 파트는요, 쉬운 단어나 한자가 포함된 짧은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듣기도 볼게요. 생활 속 대화를요, 빠른 속도가 아니라 비교적 천천히 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JLPT라는 기관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을 해보자면, 그렇죠.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쉬운 한자가 들어간 어느 정도의 짧은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기로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시험 시간표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입실 완료 시간입니다. 1시 40분이 되는 순간 그 부분부터는 이제 입실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시 20분 전후로 가는 것을 항상 이제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시 한 20분 정도에 입실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교실 수로는 1교시, 2교시, 3교시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 둘 사이에 쉬냐? 그렇진 않고요. 휴식은 단 한 번만 이제 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휴식 전에는 문자 어휘 그리고 독해 파트가요. 2시부터 3시 25분까지 쫙 이루어지네요. 자, 그리고 한 번 쉬고 그 나머지 파트는 뭘 한다? 듣기를 한다. 쭉 청해 파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하셨을 문제 구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지 득점 범위를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일단은 시험의 만점은 18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90점을 넘어야 합격이 가능한데요. 단순히 90점을 충족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득점 구분별 득점에서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이라는 이제 문구를 볼 수가 있죠. 즉 과락 제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요. 90점은 90점인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언어 지식과 독해, 그다음 청해가 있죠. 기준점이라는 거를 충족을 해야 돼요. 각각 38점, 19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N를 많이 봐서 듣기를 매우 잘해요. 그래서 청해 같은 경우는 60점을 다 맞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30점을 맞았다고 칩시다. 그럼 90점이 되겠지만 하지만 합격점은 충족하지만 그렇죠. 자, 언어 지식 독해 기준점에는 달하지 못했으므로 불합격이 되겠죠. 이 말은 뭐다? 골고루 어느 정도 다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문자 어휘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파트는 총 5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문항수는 약 28문항이 되고요. 한자 읽기, 표기, 그 다음에 문맥 규정, 그 다음에 유의 표현, 용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 읽기부터 봐볼까요? 자, 한자 읽기는요, 여러분 일본 여행 가셨을 때 간판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판에 한자 나와 있죠. 그거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있고 그렇지 못한 단어가 있을 겁니다. 즉 한자를 딱 봤을 때 바로 그 도금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렇죠,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삼초컷이라는 말을 썼는데 바로 봤을 때 떠올려지지 않는다면 포기하냐?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장단음, 초금, 타금에서 먼저 장단음을 볼게요. 왜요? 가장 중요해서요. 자, 보시면 이음과 비읍 받침은 제가 늘 특강 때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장음이기 때문이죠. 100%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이 단계에서는 이음, 비읍, 장음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요. 어느 정도 오답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 예시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공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받침이 보이죠? 이응 받침이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제가 선택지를 4개 말고 2개를 구성을 했는데요. 자, 코오지랑 코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응 받침은 장음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코오지이겠어요? 코지이겠어요? 그렇죠. 자, 요 선택지는 빨리 소거하시고 요로 가실 필요가 있겠죠. 또 연습해 볼까요? 병원에 입원하다의 입원이요. 자, 입원. 비읍 받침 보이겠네요. 그럼 우리는 뉴잉과 뉴잉 중에 장음이 들어간 이 친구를 골라주실 수가 있겠죠.
자, 또 가볼까요? 경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이응 받침이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번에는 선택지를 4개를 포진시켜 놓았습니다. 자, 그럼 경이라는 첫 번째 글자에 한번 포인트를 한번 둬볼게요. 그럼 누구누구를 빨리 소거를 해야 될까요? 네, 앞에 큐가 짧게 발음됐죠? 그래서 얘네 빨리 지우고 갈게요. 그러면 뒤에 있는 쟁이라는 글자가 또 어떻게 발음되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쟁 또한 이응 받침이니까 우린 누굴 골라야 된다? 그렇죠. 둘 다 장음이 들어간 이쪽이 정답이 되겠죠. 다시 한번요. 이응과 비읍 받침은 장음으로 얼른 빼주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여러분, 일본어에서는 단끼리, 같은 단끼리 만나면 길게 발음이 되죠. 그 대표적 예시로, 그렇죠. 도쿄 다음으로 많이 여행을 가시는 오사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오가 2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가, 즉, 같은 단위 2개가 나열이 되니까 장음이 되는데, 사실은 다른 단끼리 만나도 장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예시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발음을 어떻게 하죠? 그렇죠. 센세라고 하죠. 자, 그럼 여기 이 둘 중에서는 뭐로 발음이 될까요? 자, 발음은 이쪽에 더 사실 가깝긴 해요. 하지만 자, 선생님 할 때 세와 이 정답은 요건데요. 여러분, 세라는 경우는 우리 단이라는 말을 조금 어려워할까 봐 잠깐만 설명할게요. 쭉 발음했을 때 끝나는 소리를 의미해요. 센세 하니까 에단이죠. 뒤에는 영락 없이 이단이죠. 에단과 이단, 즉 다른 단끼리 만났네요. 이런 경우에도 자, 이라는 단어가 묵음 처리가 되고 애가 이제 이렇게 끌어주는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센세라고 끌어주게 되네요. 표기에는 이가 살아있는데도요. 그렇다면 같은 맥락으로 생산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자, 발음은 세상이라고 앞에가 끌어주는데 역시나 에단과 이단이 있는 거를 골라줄 수가 있겠죠. 에단과 이단 장음 법칙이 발생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초금으로 갈게요. 일단 초금이라는 게 뭐냐. 자, 즈라는 이 친구 있죠? 이것을 작게 발음한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요, 제가 일단 초금이라고 큰 카테고리 안에 넣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다? 한국어에 리을 받침이 들어가는 단어를 우리는 쯔라고 한번 기억을 해보자. 하지만 때때로는 작은 초금으로 발음되는 그 패턴을 함께 알아두자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바로 직관적으로 예시를 한번 볼게요. 무엇이 필요하다 혹은 꿈을 실현시키다의 실현. 둘 다 리을 받침이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리을 받침이 뭘로 빠졌죠? 그렇죠. 쯔로 빠졌죠. 자, 그 다음은 쯔가 작은 사이즈, 즉 제가 지금 말한 초금으로 변한 케이스를 볼까요? 뭐 열심히 하다, 열심. 무언가 결정을 내리다의 결정. 실제로 그렇다의 실제. 지금 싹 다 쯔가 초금으로 발음이 됐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을이라는 받침을 봤을 때, 한자 읽기에서 그러한 단어가 나왔을 때 쯔라는 이제 그러한 표현이 보이면, 그렇죠. 리을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큰 쯔냐, 작은 쯔냐 이 둘 중에서 고민을 하자 이거죠. 그렇다면 오답의 패턴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는 거니까 요리조리 피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타금입니다. 자, 일본어에서는요, 두 단어가 만나면 그 단어의 소리가 조금 더 부드럽게 발음이 될 수 있도록, 그쵸. 저 탁은, 자, 탁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뒤에 땡땡이라는 기호를 붙여서요, 발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예시로 한번 바로 볼까요? 파라타의 아오이의 아오, 그 다음에 하늘의 소라가 만났네요. 그럼 아오 소라가 될 것 같지만, 뒤에 있는 소라에, 그렇죠. 땡땡을 붙여서 아오조라가 된다. 또 갈까요? 손 숫자에 종이 지자를 붙이면 이제 편지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테카미 발음이 세죠. 그렇지 않고 뒤에 땡땡을 붙여서 대가미가 된다.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약간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인데요. 일본어에서는 같은 한자가 나왔을 때 똑같이 그 한자를 적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기호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동일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요, 의미상으로는 지금 히토가 2개 같이 열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히토가 아니라 히토미토가 되면 의미는 그렇죠, 사람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나라 국자를 우리가 쿤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2개가 왔어요. 그럼 쿤이가 아니라, 그렇죠, 군이가 되고, 뜻은 나라들 혹은 여러 나라,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이로이로라는 표현이 있죠. 이때도 발음은 이로이로인데 뒤에 땡땡은
이라는 표현에는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는 그냥 그대로 기존의 그대로 그 발음이 살아있는 경우가 되는 거겠죠. 기억할 건 뭐다? 두 단어가 결합이 됐으면 그렇죠. 뒤에 있는 발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땡땡이라는 기호를 붙인다. 즉 타금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쯤에서요, 2025년도 7월에 출제됐던 단어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7월의 특징은 뭐였냐? 훈독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어 왔는데요. 보실게요. 모으다, 수집하다. 그래서, 자, 모을 집자입니다. 아츠메르라고 읽죠. 그 다음 빛나다, 빛날 광자는 히카르라고 읽고, 2번 다음, 총 두 가지 뜻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콘도, 도는 짧게 발음이 되고요. 빨갛다, 붉을 적자는 아카이, 그 다음 불이 나다, 뜨거운 불 할 때요. 자, 히라고 발음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금 종합을 해서 여기에서 좀 유출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그 붉을 적자 아카이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은 노랗다, 기로, 그 다음에 갈색, 차의 색이다 라고 해서 자이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불 자체가 히라고 발음이 되잖아요. 자, 따라서 화재라는 단어도 같이 한번 이제 봐주시면 좋겠죠. 카지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묶어서 기억해야 될 거. 자, 동음이어죠. 둘 다 카지라고 발음이 되고요. 뒤에 똑같이 한자는 일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앞 글자가 집 가자로 바뀌게 되면 가사 혹은 집안일이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자, 이렇게 화재, 가사 각각 다 이제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캐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사실 출제 예상 단어에 넣을지 혹은 7월 출제 단어에 넣을지 조금 고민했습니다. 기억이 조금 어렴풋하긴 한데요. 자, 캐가라는 게 한자는 이렇게 생겼고 상처, 부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은근 잘 안 외워지는 것 같아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고요. 개가오 수루, 수루 동사랑 짝짝꿍이 잘 맞는다, 상처를 입다, 부상을 당하다 정도의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 같은 경우는 뭐 장녀 이러한 표현이 나왔어요. 장녀, 장남할 때요. 그래서 그때 아들과 딸이라는 표현도 나와서 가족 관련된 용어도 조금 넣어보았습니다. 자, 친할 친자, 즉 부모를 의미하죠. 오야라고 읽고, 그 다음에 아들은 무스코, 그 다음에 딸은 무스메, 그 다음에 남편 같은 경우는 슈징이라고 하죠. 자, 주의점은 슈를 그렇죠, 짧게 발음한다. 주인공은 슈징코라고 하니까요. 자, 짧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한자 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자 읽기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히라가나로 제시된 어휘를 한자로 표기하는 유형이다. 자, 그리고 주어진 보기 보고 올바른 한자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쯤에서 잠깐 스탑하고 우리 한번 풀어보고 가봅시다. 잠깐 풀어보고 오실까요? 좋습니다. 정답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답은 그렇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푸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스마호노가 멘가, 여기까지 주어이죠. 그라그나리마시다. 자, 스마트폰 화면이 쿠라이는 어둡다. 그럼 어두워졌습니다. 쿠나르는 변화를 나타내죠. 그럼 어둡다이니까 어둡다를 한자로 나타냈을 때 뭐였지? 하고 딱 보려고 하는데 1번부터 4번까지 한자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자, 비슷비슷하게 생김새로 비슷한 걸 우리한테 이제 또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둡다라는 건 빛이랑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럼 밝은 빛을 떠올리면 해라는 경우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즉, 날 일자라는 이러한 부수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부수에 대해서는 이제 곧 바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부수를 갖는 선택지를 골라주시는 게 먼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수가 들어갔지 않은 4번, 구로쿠는 제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소리 음자, 오도라는 이제 그 한자이죠. 자, 이 경우는요, 이 자체를 부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답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쿠라쿠에 당연히 어울리지도 않고요. 우리는 적어도 제가 바라는 건 2번, 3번 중에 고민하자입니다. 자, 답은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찐 암기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답은 2번이죠. 자, 그렇다면은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의미가 반하는, 반대가 되는 단어죠. 밝다. 밝다는 아카루인데 이것도 여러분 우리를 혼동시키려는 페이크입니다. 뒤에는 사실 루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게 맞죠. 하지만 최대한 우리를 그렇죠, 혼란을 주기 위해서 자, 일부 생김새를 비슷하게 맞춰놨다. 자, 제가 어떤 식으로 풀었죠? 부수라는 말을 여러 번 했네요. 그럼 부수에 대해서 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 부수란 한자의 기본 요소로 사전에
중에서 찾을 때 가장 축이 되는 그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뭐 사전이라고 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옥편에서 부수를 기준으로 찾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 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또 드릴 수 있을까요? 한자 많이 어려워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자는요 어렵지만 기본적인 부수를 파악을 해야 역설적으로 쉽게 풀립니다. 이것은 비단 N4에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N1까지 바라볼 때 혹은 일본어 공부를 쭉 해나가실 때 계속 유효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날 일자가 나왔죠. 뭐랑 연관이 있냐? 빛, 밝은 낮, 시간 혹은 해랑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것들에는 보통 부수, 날일자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아카루이. 자, 아까 제가 선택지에 포진시켰었죠? 밝다라는 거 역시나 날일자 볼 수 있고 어둡다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하야이는 이를 조자죠. 시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요. 어떻게 외우냐면요. 해가 그냥 이렇게 지평선 위에 떠오르는 모양을 조금 한번 연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아직 어두워지지 않은 이제 막 시작되는 굉장히 밝은 시간대를 또 의미할 수가 있겠죠. 시간의 이름, 빠르다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심플한 것들 우리 다 아는 한자잖아요. 근데 이런 게 시험장 가면 의미의 유추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순수하게 바라볼까요? 해가 가운데 있대요. 해가 가운데 걸려 있으니까 낮이다. 저녁이 아니라 낮, 주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히루는 많이 아시죠? 점심이란 뜻이죠? 자, 이 한자도 잘 보세요. 멀리서 보자고요. 해가 가운데 있죠. 이렇게 기억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똑같이 점심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쓰이라는 표현은 뜻이 되게 많아요. 뭐 두껍다도 있고 덥다 뜨겁다도 있었죠. 여기에선 덥다라는 뜻인데 잘 보시면 자, 날 일자 밑에 놈자자가 있죠. 즉, 해 밑에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겠어요? 덥겠죠. 따라서 여기서도 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동하고 움직임이랑 관련됐을 때는요. 이러한 모양이 하단에 깔리게 됩니다. 2025년도 7월에는 운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운전도 움직임, 이동하고 관련이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모양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에 진학하다, 일을 진행시키다, 나아갈 진짜 또한 이 모양이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혼란을 주냐, 이런 모양 빼고요. 자, 다른 보기에 그냥 뭐 이런 것만 써놓은 거를 넣어 놓는다는 말이죠. 근데 막상 시험장 가면 다 그게 그것처럼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이동, 움직임, 밑에 요 모양 깔린다. 같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속도의 빠름이죠. 하야이. 자, 요거랑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는 시간의 빠름, 속도의 빠름. 그러니까 예시는 쉽게 기억하세요. 너 오늘 되게 빨리 왔다 할 때는 요거고 달리기가 빠르다 할 때는 요거예요. 자, 그래서 이동, 움직임이요. 거리에 가깝고 멀다, 즉 지카이토우에도 그렇죠. 이동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할까요? 자, 입 구자이죠. 말이나 소리, 먹다, 맛보다와 같은 것과 관련이 있다. 자, 2025년도 7월에는 아지, 맛, 미라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자, 맛은 입으로 보는 거잖아요. 부수가 왼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부르다 할 때 불을 호자죠. 호출할 때요. 역시나 들어가 있고 바람이 불다 혹은 입으로 불다도 포함해요. 그래서 후쿠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많이 봤었던 담배를 피우다, 다바고스. 자, 이 한자는 마실 흡이라는 한자인데요. 자, 마시는 거, 그렇죠? 담배도 연기를 마시는 거랑 그렇죠, 동일하겠죠. 따라서 입으로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입 구자가 부수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스 동사는 피우다라고만 기억하시는 건 조금 아깝습니다. 요가할 때 이키요 스테 쿠다사이, 숨을 들여 마셔주세요 할 때도 많이 쓰이니까요. 이렇게 입 구라는 이 한자를 그렇죠. 마실 흡이라는 한자, 이 구가 부수로 들어간 걸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잘 바라봐 주시면 그래도 한자를 보는 그런 관찰력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실사변인데요. 자, 요게 여러분 실을 의미합니다. 실은 뭐예요? 그렇죠. 실로 하는 행동을 연상해 보자면 자, 묵다 짜다. 혹은 연결이나 연속성까지 나아가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사변이 들어간 걸 볼까요? 무스부, 맺다라는 맺을 결이라는 한자인데요. 조약 등을 맺다 혹은 여성분들 머리 긴 머리를 묶을 때도 무습을 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쯔즈크 계속되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연결, 연속성이랑 이제 다 같이 이제 의미적 연관성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경험. 그렇죠? 자, 경험이라는 거에 또 실사변이 들어가네요. 연속적인 그러한 시간의 경험들 속에서 쌓아 올리는 거니까. 시간의 그런 연결 속에서 또 경험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연습이라는 단어에도 실사변이 들어갑니다. 뭐 연습을 하루 이틀 하겠습니까? 연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겠죠? 공통적으로 실사변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쯤에서요. 문제 하나만 풀고 갈게요. 화면 스탑하시고 자, 문제 한번 정답이 어떤 건지 한번 풀고 오실까요? 좋습니다. 풀어보셨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풀이해 볼게요. 자, 교노 주교와 오늘의 수업은 고레데와리 데스 이걸로 끝입니다. 라고 됐네요. 자, 그러면은 끝이라는 것에 한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그 표기가 적절한 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기 보니까 다 비슷해 보이죠? 시험장 가면 더 비슷해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냐? 여러분 끝이라는 거 시작과 끝, 즉 연결이 돼 있죠? 그때 쓸 수 있는 그렇죠 부수가 실사변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죠 요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어디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2번, 3번에 들어가 있죠. 여기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1번은 겨울 동자죠. 빨리 소거하시고 그 다음에 하지마리는 시작이란 뜻이죠. 의미적으로 부적절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거는 이 한자 자체는 사실 선이라는 한자죠. 선 혹은 라인을 의미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암기 영역인데 저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일단 4개의 선택지에서 빨리 2개로 압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조금 길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끝을 의미하는 끝날 종자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수 좀만 더 살펴볼게요. 자, 물수라는 한자는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한자가요, 다른 한자와 결합이 될 때는 자, 그 모양이 홀쭉해지면서 모양이 조금 변화합니다. 어떤 걸로? 삼수변. 요러한 모양으로요. 그래서 물, 액체, 흐름, 시다, 적시다 등등과 관련이 있어지는데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바다에는 그렇죠 물이죠. 바다 자체가 물이니까. 따라서 의미에도 삼수변 들어간 거 볼 수 있고 미나토라는 것은 항구라는 뜻이죠. 따라서 당연히 물이 있겠죠. 근데 일본어 한자가 어려운 이유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음독으로 갔을 때는 자, 미나토의 요항이라는 한자가 코로 읽히겠죠. 그래서 그렇죠. 공항이라는 의미가 쿠고라고 발음이 되고 쿠고는 24년 12월에 출제가 됐네요. 자, 기출이 또 안 나올 리가 없겠죠.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씻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라우 같은 경우도 물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샤워를 하다, 목욕의 욕자입니다. 역시나 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스베르 같은 경우는 미끄러지다라는 뜻인데요. 뭐 눈길에서 미끄러지다 할 때요. 수분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미끌미끌해지겠죠. 그래서 삼수변이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스베르는 여러분 사실 활주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 스포츠를 떠올려 보세요. 스키, 스케이트, 보드 싹 다 스베르를 씁니다. 의미는 그냥 스키를 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 하나만 또 더 풀어보고 가시죠. 문제 스탑하시고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답은 나가레때 해당하는 그 한자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치카구대 근처에서 온가쿠가 나가레때 있다.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흐를 류라는 한자를 찾아야 되는데 흐른다는 것은 그렇죠. 물과 관련이 있겠죠. 물이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삼수변을 갖고 있는 요걸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한자 표기에서는 의미 있는 오답이 그닥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그러한 한자들을 곳곳에 포진을 하죠. 근데 여기 있는 게 반드시 M4에 있는 한자라고는 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하실 때는요. 이런 한자를 각 잡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정답이었던 이 한자를 정확하게 이 부수가 어떤 걸 들어가 있는지 의미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더 효율적인 오답 노트, 즉 공부법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문맥 규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맥 규정은 괄호 안에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적절한 어휘를 고르는 유형이 되겠는데요. 포인트 2가지만 뽑겠습니다. 첫 번째, 괄호 앞뒤 당연히 꼼꼼히 확인해야 되겠죠. 이건 뭐 독해에서도 유효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앞뒤를 꼼꼼히 해도 정답이 안 보여요 하는 경우에는 문장 내에 어딘가 힌트가 존재합니다. 그 힌트를 적극적으로 우리는 활용해서 답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설명 들어가기 전에요. 또 잠깐 스탑하시고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일단은 답은 여러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보실게요. 우미대, 바다에서, 자, 사카나 우미대. 자, 어떤 물고기를 보고 비끄리시다, 놀랬다라고 나와 있네요. 제가 가로 앞뒤 꼼꼼히 보자 그랬죠. 뒤에가 생선, 즉 물고기를 의미한다는 사카나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럼 이거랑 어울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1번 하즈카시, 부끄럽다. 메즈라시, 신기하다, 신기하다, 드물다. 가나시, 슬프다. 4번 쿠야시, 그렇죠. 분하다, 억울하다. 여러분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심리를 나타내는 그렇죠. 그런 형용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나타내는 이 형용사는요 그렇죠. 뭔가 자연현상이나 사물 혹은 동물에는 쓰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봤을 때 뭔가 이상한데라는 그러한 느낌까지 오시면 제일 좋겠지만 자, 거기서도 뭔가 내가 정답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 하시면요 두 번째 포인트 문장 내 힌트를 활용을 해야겠죠. 근데 그 힌트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놀랬대잖아요. 왜 놀랬습니까? 그렇죠. 신기한 물고기를 보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때는 메즈라시로 정답을 고를 수가 있어지겠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 스탑하시고 문제 한번 풀고 와볼까요? 좋습니다. 한번 맞춰볼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치카쿠니 스파가 나이노데. 근처에 슈퍼가 없기 때문에 자, 가이모노가 쇼핑이 땡땡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가로 앞뒤 잘 보자 그랬는데요. 가로 앞이 바로 가이모노라는 쇼핑이 나왔습니다. 그럼 선택지를 볼게요. 무리는 무리죠. 라꾸는 편하다, 후뱅, 불편하다, 멜리, 편리하다. 자, 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문장 내 힌트를 봐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근처에 슈퍼가 없기 때문에 문장 내의 힌트는요. 보통 노대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비슷한 걸로는 카라가 있겠죠. 이렇게 이유가 깔린 걸 잘 보셔야 돼요.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합니다. 그럼 그 이유랑 그렇죠. 적절하게 의미적 연관이 있는 거 골라야 되죠. 슈퍼가 없대요. 근데 편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편하다를 의미하는 2번이랑 4번은 버려야겠죠. 애초에 둘이 의미가 비슷하죠. 그럼 여기서 또 힌트예요. 왜요? 같은 비교적 의미가 비슷한 선택지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온다? 그 자체가 나는 정답이 아니다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 4번 빨리 소거하시고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일본어의 무리는요 불가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쇼핑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자, 어려울 뿐이죠. 정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근처에 슈퍼가 없으니까 멀리 가면 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후배, 즉 3번이 적절해지겠죠. 그래서 불편하다랑 상반되는 의미, 뭐 편하다, 뭐 이런 것들이 매력적인 오답으로서 존재하겠지만 우리는 자, 문장 내에 있는 적극적으로 그 힌트를 조금 활용해 주시면 정답으로 금방 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 풀어보시고 오실까요? 좋습니다. 자, 바로 한번 맞춰볼게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7월에 이제 응시하면서 딱 생각을 한 것은 정말 여러 방면으로 그렇죠. 다방면에 이제 걸쳐서 어휘력을 조금 측정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보실게요. 샤싱오 하리타이 데스가 자, 관건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하리따이는요, 일단 타이형이니까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동사의 원형은 하루, 접착하다, 붙이다라는 뜻을 알고 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진을 붙이고 싶습니다만 뭐뭐 있습니까? 라고 하죠. 그럼 붙이다라는 이 동사에 연결할 수 있는 그렇죠. 적절한 그렇죠. 연상에 기반된 그런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하리는 발음이 일부가 유사한 거를 가지고 우리를 또 혼란시키고 있죠. 자, 하리는 바늘, 침이라는 뜻입니다. 정답 가시면 안 되겠죠? 하사미는 가위. 그리고 정답의 2번, 놀이는 풀이겠죠. 따라서 붙이다랑 제일 의미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자, 가위니까 당연히 안 되고 후대는 붓이라는 뜻이죠. 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다? 자, 그렇죠. 하나의 동사가 있을 때 그랑 어울리는 명사 같은 경우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사실은 무언가를 붙일 때는 놀이, 즉 풀이 필요하고 혹은 뭐 대가미요 가쿠, 편지를 쓸 때는 펜이나 후대, 뭐 엔피츠, 연필 이와 같이 자 연상되는 어휘, 즉 명사 표현을 같이 공부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이제 복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4번 유의 표현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밑줄 친 어휘 표현과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을 고르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포인트 2개로 정리할게요. 자, 보기에서 공통된 부분 제외할게요. 포인트는 뭐다? 다른 부분만 읽어서요. 빨리 시간을 절약해 갑시다. 그리고 2번째, 선택지에 문장이 나오잖아요. 정답이 아닌 것들. 즉 여러분 보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은요. 문법적으로 흠이 없어요. 그 자체로 말도 되고요. 문법적으로 오류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다 매력적인 선택지로 존재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자, 앞에 있는 시간의 절약의 팁을 지키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2025년도 7월 문제입니다. 스탑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답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문제 전체에 밑줄이 쳐져 있죠. 자, 오키학사마 후쿠로와 이리마스까? 손님, 후쿠로는 봉투이죠. 자, 관건은 뭐다? 이리마스까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제가 팁을 뭐라고 했죠? 그렇죠. 공통된 부분 제외하자고요. 근데 싹 다 보시면 오키학사마 후쿠로와가 지금 다 공통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험장에서 이 뒷부분만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 이게 관건이 되겠는데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에서 저 이루라는 저 동사를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는요, 요기나 요자 요렇게 쓰는데요. 자, 이루 생긴 거는 여러분 이그룹 동사이죠. 근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 표현의 혈통은 예외 이그룹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형이 이마스가 아니라 이리마스가 되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봉투 필요하십니까? 라는 거네요. 그럼 하나하나 해석해 볼까요? 손님, 봉투는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필요합니까? 불필요합니까? 보통입니까? 평범합니까? 라는 뜻이죠. 따라서 필요를 의미하는 2번으로 갈 수가 있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나머지 선택지가 그 자체가 문법적으로 결함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속지 말자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부분 빼고 뒷부분만 읽어서 정답으로 갈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 스탑하시고 문제 한번 풀고 와볼까요? 좋습니다. 문제의 답부터 설명할게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민증은 당근이라는 뜻이죠. 자, 고마카쿠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고마카이는 작다, 잘다, 사이즈의 작음을 의미하고요. 키때 쿠다사이. 자, 잘의 절자이죠. 키루 자체는 예외 1그룹 동사예요. 그래서 작은 쯔, 초금이 들어간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잘라주세요. 작게 잘라주세요니까, 자, 보기를 딱 봤을 때 공통된 부분 제외하면은 우리는 힘줘서 읽을 부분은 여기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휘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자, 미지카이는 짧다, 나가이는 길다, 아츠이는 두껍다, 그 다음에 치사이는 작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는요, 고마카이다는 저 뜻을 일단은 안다는 것이 전제로가 되어야 되겠죠. 작다, 잘다. 그래야지 유의한 걸 또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고마카이가 뭔가 사이즈랑 관련되었던 표현인 것 같아. 자, 그런데 그 이상 기억이 안 나요. 일단 길이랑 관련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되면요. 틀린 선택지 1, 2번은 소거하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여기까지 조금 어렵다면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다? 공통된 부분 제외하고 다른 부분만 읽어서 일단 시간을 최대한 절약을 해 나가자 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문제 스탑하시고 문제 한번 풀고 와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카짱가 니코니코 시테이루. 여러분 니코니코의 뜻을 아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 전제가 된다고요. 싱글생글. 자, 웃는 모양을 나타내죠. 그러면은 문제를 쫙 봤는데 공통된 부분 제외하면 우리가 힘줘서 읽을 부분은 요 정도가 되겠네요. 자, 와라우 웃다, 나쿠 울다, 내무르 잠들다. 그 다음에 아소부 놀다. 따라서 그렇죠. 와라우, 웃다라는 것이 유의한 표현으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느낌 오시나요? 공통된 부분 빨리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초점을 둬서 시간 절약해가면서 푼다라고 또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자, 여러분 유의 표현도요. 자, 문자어휘 파트에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설명문, 뉴스, 공식 문서에서의 표현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24년 12월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거 일본어로 뭐라고 해요? 아시다. 바로 떠오르시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보통 아시다이죠. 자, 그런데 뉴스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스요. 자, 여러분 컴퓨터에 워드로 한번 아스를 한번 쳐보세요.
똑같이 한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일본어의 특징 중 하나죠. 자, 말로 뱉어지는 회화체, 즉 구어체와 그렇지 않은 문어체랑 자,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굉장히 뚜렷하게 상이합니다. 따라서 고급 표현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요. 자, 같은 맥락으로 어제를 의미하는 기노오는 사크지츠라고 표현이 되고, 자, 지금이라는 것은 이마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즉 겐자이라는 표현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같이 알아두자고요. 자, 그리고 사람이 인자, 히토라고 하는데, 자, 이 경우에는요, 나 혹은 내 쪽을 겸양해서 나타내는 모노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혹은 상대, 혹은 상대의 편을 올리는 카타, 뭐뭐 하는 분이십니까? 분에 해당되는 카타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즉, 중립적인 표현이고, 경량, 존칭, 약간 요 정도의 감각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5번째 문자어의 마지막 파트인 용법 문제로 넘어갑니다. 용법 문제란 주어진 어휘를 올바르게 사용한 이제 그러한 문장을 고르는 유형이 되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자, 주어진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그냥 그 단어를 애초부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또 여기서 난이도가 어려워지냐? 사용된 상황, 그 다음에 그 뉘앙스까지 확실히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용법 파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초반부터요, 오답노트를 굉장히 꼼꼼히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 맞췄다고 아싸가 아니라, 자, 나머지 틀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정답이 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문제 풀이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 앞뒤 문맥과의 연결이 올바른지 계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없다면 앞뒷말이랑 부자연스러운 건 그때그때 소거하고 갈게요. 이것 또한 그쵸, 문제 풀면서 설명을 최대한 녹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2025년도 7월 문제이고요. 선택지를 제가 조금 트레이닝용으로 2개로만 조금 던져보았어요.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킨조. 일단 이 한자에 이 표현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처라는 뜻이죠. 그럼 근처라는 이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된 것을 골라야 되는데요. 1번 볼까요? 긴조또 슈쿠다이 を一緒にしました. 자, 근처랑 숙제를 함께 했습니다. 근처가 사람도 아니고요. 여기서 어색함이 느껴지면 제일 좋겠죠. 일단 근처라는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1번은 적절한 이런 게 오답 노트죠. 도모다치, 친구 요런 걸로 바꿔주셔야 원래의 그렇죠,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될 텐데요. 우치노 킨저니와 우리 집 근처에는 슈퍼가 없다. 스파가 나이.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 포인트, 단어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밑줄친 거랑 바로 집 근처. 그 다음에 근처와 숙제, 바로 어울리지 않는 거를 그때그때 소거해 간다. 요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 스탑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힘으로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테이네이다 라는 저 나용용사의 표현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이다. 공손하다, 정중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로서 적절하게 사용된 거를 골라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테이네이나 고토바오 스카우. 정중한 말을 사용하다. 말이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밑줄 친 거랑 바로 어울리니까 당연히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2번. 소우지우 시다노데. 청소를 했기 때문에 해야가 테이네이 데스. 방이 정중합니다. 방이 공손합니다. 그렇죠. 방이 공손? 시간이 없으면 그냥 여기 안 읽고 이렇게 보자고요. 바로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기출해서 풀었을 때는 올바른 건 뭐가 좋을까? 그래서 기레이데스라고 해서 기레이라고까지 정리를 해두는 게 정확하게 용법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법이 하나로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스탑하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좋습니다. 히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히로는 춥다라는 뜻이죠. 그럼 춥다가 적절하게 사용된 문장을 골라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요고레 따우고 쓰고 히로이마시다. 요고레를 더러워지다죠. 더러워진 옷을 곧바로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히로라는 표현보다는 더러워진 옷을 어떻게 할까요? 곧바로 만약에 오답 노트를 한다면 아라이마시다. 네, 그렇죠. 세탁했습니다. 그렇죠. 요게 어울리겠죠. 두 번째,
古くなった靴下を. 자, 오래된, 즉 낡은 구츠시다는 양말이란 뜻이죠. 낡은 양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막 말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JLPT가 어려운 이유, 딴 게 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걸 찾아야겠죠. 상식적인 선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히로우가 아니라 그렇죠. 오래된 거니까 뭐 스테마시다. 버렸습니다. 이런 게 어울리지 않을까요? 자, 3번. 다나카상가 시고토 히로테 쿠레마시다. 다나카상이 일을 주어주었습니다. 자, 어색하죠?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다나카상이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데츠다떼, 데츠다오가 돕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과정이 오답 노트에서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가방이 있스, 의자죠. 의자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오치를 떨어지다, 히로테아게 마시다. 그래서 주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3, 4번 공통적으로 수수 표현 테크레르, 모테 아게르가 나온 것까지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용법의 포인트는 뭐냐? 일단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다음 뭐까지 알아야 된다? 뉘앙스, 상황까지 적절하게 잘 알고 있어야 나머지 오답들을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자, 그 오답에 있던 선택지가 본 뒤 어떠한 말이 되어야 더 적절했을지까지 같이 해주시면 퍼펙트해지겠죠. 자, 용법 문제는 여기까지만 이제 또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문법 파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문법에는요 총 약 21문항 전후로 주제가 됩니다. 자, 파트는 문법 형식 판단이 가장 많죠. 13문항이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문장 만들기, 배열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독해랑 비슷한 성격을 띤 글의 문법까지 같이 한번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형식 판단인데요. 문장을 모두 읽고 문맥에 맞춰서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문형, 그 안에는 조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고 등등의 문법과 관련된 그러한 망라한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일단은 유형의 그런 예시를 보면서요 조금 감을 잡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스탑하시고 문제 한번 풀고 와보실까요? 좋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답은 3번입니다. 자, 보면은 선택지는요 단 하나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조사 문제입니다. JLPT 문법 파트에서는요 조사 문제는 지금 지속적으로 그렇죠 너무나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출제 빈도가 그 중요성을 또한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볼까요? 자, 고코와 에키노 치카쿠나노데, 자, 이곳은 역의 근처이므로 카이모노는 쇼핑이라는 뜻이죠. 그 이후에는 멜리 데스, 편리합니다가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한국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역 근처이니까 쇼핑 땡땡 편리합니다. 어떻게 이어줘야 말이 이제 흐름이 자연스러워질까요? 쇼핑, 그렇죠, 하기에 편리합니다. 만약에 쇼핑에 편리하다라고 해서 조사 네가 애였지라고 뭐 그렇게 가셔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조사 학습이 중요한 이유는요. 자, 이때는 조사 네가 활동이나 목적에 이제 나오는 표현에 붙여서 뭐뭐 하기에 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2시에 만나, 그 다음에 서울은이 서울에 가다, 그때 니와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예시를 2개 더 준비했어요. 고노 아플리와 멘교니 벨리 데스. 이 어플은 공부하기에 편리합니다. 그렇죠. 공부라는 활동을 하기에 편리하다. 두 번째, 고노 가방과 료코니 벨리 데스. 이 가방을 여행하기에, 여행이라는 활동 혹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편리하다. 제가 예시를 2개씩 더 준비한 이유는요. 자, 여러분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이 셋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것으로 만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문제 풀고 오실게요. 좋습니다. 문제의 답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노자무와, 자, 이 잼은 이치고는 딸기이죠. 자, 만들었습니다 라는 투크루의 과거형이 나와 있네요. 자, 한국어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잼은 딸기 땡땡 만들었습니다. 우리 딸기잼, 포도잼 이런 거 있잖아요. 딸기잼은 딸기로 만든 거 아닐까요? 자, 따라서 딸기가 재료가 됩니다. 조사대의 재료를 나타내는 용법이다. 자, 첫 번째 예시 하나 준비한 것도 따로 볼게요. 자, 고노 케이크와 초콜릿에 츠쿠리마시다. 이 케이크는 초콜릿이라는 재료로 만들었어요를 함축하고 있는 게 조사대의 용법이다. 뭐 해석은 초콜릿으로 만들었다라고 해도 무관하겠죠. 자, 그 다음요. 소노 스프와 그 스프는 야사이데 츠쿠리마시다. 야채를 재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느낌 오시나요? 자, 하나, 둘, 셋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콕 집어서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문제 스탑하시고 문제 풀고 오겠습니다.
네, 답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4번의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라는 것의 용법을 알고 있어가 바로 출제 의도가 되겠는데요. 볼까요? 기노와 어제는 자, 이치니치 하루, 그 다음에 빈칸 나와 있고 이엔이 이마시다. 집에 있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어제는 하루 집에 있었습니다. 뭐 이 자체로 말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주에 어떤 용법을 묻고 있느냐. 자, 여러분 주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보통 이 앞에는 기간이나 혹은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되냐? 뭐뭐 온통, 내내, 전부, 전체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이 문장의 의미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기간 범위를, 자, 그렇죠. 시간, 공간이라고 기억을 해주셔도 좋겠죠. 자, 또 다른 예시 볼까요? 고노미세와 이치넨주 에이교시데이르. 자, 이 가게는 1년 내내 영업하고 있다. 연중 무휴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 더 볼까요? 세계주가 아츠쿠나테이르. 온 세계 전체가 더워지고 있다라는 뜻이네요. 여러분, 주라는 표현 앞에 딸려있는 명사 잘 보세요. 이치니치 시간, 기간이죠. 자,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범위 혹은 공간이죠. 그냥 쉽게 가자면 시간, 공간. 뒤에 붙어있는 주는 그것의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그렇죠, 이러한 문형 혹은 요거를 잘 알고 있어 가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되므로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개는 같이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문법 문제인데요. 한번 스탑하시고 문제 풀고 와보겠습니다. 자,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답은 4번이 되겠는데, 자, 볼까요? 즈봉이 바지에 레시도 영수증을, 자, 그 다음 빈칸 나와 있고 센타크시테 시마다, 세탁해 버렸다. 자, 그러면은 자, 즈봉 바지에 영수증을 땡땡땡 세탁을 해버렸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보기 보면은 자, 마지막에 마무리 형태가 다 똑같은 형태이죠. 뭐가 들어가 있죠? 다 마마, 뭐 요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문형이죠. 자, 동사 과거형에 접속하고 뭐뭐 한 채로라는 뜻이 됩니다. 그 상태가 유지되는 느낌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타마마라는 문형을 알고 있어가 출제자의 의도는 아닙니다. 문법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 문제의 의도는, 그렇죠, 문장 상황에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동사, 즉 어휘를 알고 있냐를, 자, 그 특성이 가장 강하게 띄어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번은 스카우, 사용하다. 2번 모츠, 지니다, 가지다, 들다. 자, 3번 시메르, 닫다. 이레르, 넣다. 자, 가방에 영수증을 사용한 채로, 자, 그 다음에 든 채로, 닫은 채로, 넣은 채로. 뭐가 좋겠어요? 뒤에 세탁해 버렸다, 뭐뭐 해버렸다. 태심하다랑 어울리는 거는, 그렇죠, 4번이 답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법 문제이긴 하지만, 문법 문제로, 그렇죠, 카테고리가 들어가긴 했지만 어휘의 성격을 강하게 띈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풀어볼게요. 문제에 스탑하시고 한번 풀고 와보실까요? 좋습니다. 답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자, 한번 풀이해볼까요? 네보우가 늦잠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늦잠을 자서 이소이다 노니, 이소구는 서두르다, 노니는 뭐뭐인데도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역접의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자, 늦잠을 자서 서둘렀는데도, 자, 빈칸 나왔고요. 치코쿠 시마다, 치코쿠 시마시다라고 나와 있네요. 지각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자, 괄호 앞뒤로요, 역접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요, 저 괄호 사실 필요 없지 않나요? 그렇죠. 서둘렀고 지각했어요. 상반된 내용이 전후로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 괄호의 역할은, 그렇죠, 자, 이미 논의가 사용됨으로써 역접이 잘 드러나 있는데, 자, 지각을 했다라는 그러한 문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강화시켜주는 표현이 제일 어울리겠네요. 따라서 이때는 결국 내 예상대로 라는 야하리, 역시 결국이라는 의미를 갖는 4번이 적절해지겠죠. 다른 이제 선택지 봐볼까요? 맞으는 우선, 때문은 그러나. 네, 역접의 그런 표현이 갑자기 동일하게 두 개 나오는 것도 부자연스럽죠? 3번은 예를 들면 흐름상 아예 적절하지가 않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문제가 더 있네요. 문제 풀고 와보실까요? 좋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자,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문형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고래가라, 지금부터 시료, 자료를, 코피는 복사이죠. 자, 복사할, 복사하는 땡땡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막 뭐뭐 하려는 상태이다. 지금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옆에다가 메모하세요. 동사 기본형 플러스 도코로다 라는 문형을 알고 있는지를 이제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외운 문형, 우리가 열심히 외운 문형은요, 이와 같이 답을 금방 심플하게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암기는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문법 파트에서는. 그래서 정답은 그렇죠. 이제부터 자료를 막 복사하려던 참입니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기본형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애초에 2, 3번 나오는 순간 좀 찝찝해야 돼요. 왜요? 그렇죠. 둘 다 주관적 추측을 나타내는 추측 표현이잖아요. 동일한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선택지에 같이 분포된다? 나는 오답이야를 반증해주고 있는 또 하나의 증명 아니겠습니까? 2, 3번 속어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정도라는 표현은 여기 의미상 당연히 적절하지가 않겠죠. 자, 우리는 그 다음 문장 만들기로 넘어갑니다. 문장 만들기는요, 그렇죠. 문장의 일부가 빈칸으로 되어 있고, 빈칸에서 또 하나의 일부가 별표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의 흐름을 맞추는 이제 그러한 순서 배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부만 이렇게 밑줄이 쳐 있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 흐름을 알려면 문법적, 즉 조사나 문형 뭐 등등 여러 가지 문법적 요소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다들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제가 늘 포인트 3가지 꼽는 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처음이나 마지막 칸부터 공략하자. 자, 처음이나 마지막을 꼭 뚫어주십시오. 두 번째, 문법적으로 붙일 수 있는 거 싹 다 붙이고 갈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거고. 자, 세 번째, 문형으로 공략하자. 문형은 여러분 특징이 있죠. 뭐죠? 길죠. 그래서 이 긴 게 한눈에 보이려면 암기가 핵심이긴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외운 문형은 시험장에서 깔끔하게 정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된다라는 걸 문제를 풀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이 문제를 일단은 마지막 칸부터 좀 뚫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엄마처럼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꼬리에 올 수 있는 표현으로서 나리따이가 음하크. 자, 조사 가가 끝나는 형태는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음하크 능숙하게도 갑자기 문장이 그 상태로 끝나버리면 이상하고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료리도 끝나는 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으로 여기를 조금 픽사고 갈게요. 자, 그럼 얘 버리고요. 소거하고 나머지 붙일 수 있는 표현 붙이자고요. 조사 가가 보이네요. 조사 가랑 어울리는 게 우마크 가가 어울리겠어요? 료리 가가 어울리겠어요? 그렇죠. 4번하고 2번을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가 3번이 있네요. 뭐 각각 대입해 볼까요? 엄마처럼 능숙하게 요리가 되고 싶다가 어울릴까요? 엄마처럼 요리가 능숙하게 되고 싶다가 좋을까요? 그렇죠. 후자가 어울리죠. 그래서 4, 2, 3, 1이 되겠죠. 전 어떻게 풀었죠? 그렇죠. 마지막 칸에 일단은 공략을 했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붙일 수 있는 거 붙였죠. 요리 가를 붙였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꺽꺽 대입해봤죠. 이러니까 쉽게 풀렸네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풀려고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스탑하시고 문제 잠깐만 풀고 와볼까요? 좋습니다. 답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답은 2번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부터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처음에 후지산에 라고 나왔네요. 후지산에 하나면 쫙 우리가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하단에 올 수 있는, 가장 마지막에 올 수 있는, 문 말에 올 수 있는 표현으로서 적절한 거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형태를 봤을 때 카라, 이쿠코토가 네키테, 그 다음에 타 이렇게 과거형으로 깔끔하게 끝나주는 게 문장 마지막 형태로 적절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후보군에 3번하고 4번을 올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붙일 수 있는 표현 다 붙이기. 자, 카라는 언제 쓰는데요? 이유를 나타낼 때 쓰죠. 뭐뭐 하니까,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카라랑 붙일 수 있는 표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때 자, 2번의 선택지가 유난히 깁니다. 좀 거슬리죠? 자, 동사 기본형 플러스 고도가 내키르는 뭔 뜻일까요?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을 나타내는 문형입니다. 근데 그 문형이 딱 나와 있는 걸 봤는데 꼬리가 태로 끝나요. 근데 테카라도 하나의 문형이죠. 순서를 나타내는 뭐뭐 하고 나서를 의미하는. 그래서 여기는 선택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뻤다, 가고 싶었다. 근데 후지산, 오를 수 있어서 막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럼 카라랑 붙일 수 있는 게 깊었으니까
여기서는 카라랑 붙일 수 있는 것을, 자, 이쿠코토가 데키 때가, 그렇죠. 오를 수 있어서이니까, 카라랑, 자, 여러분, 이쿠코토가 데키 때 카라는 뭐예요? 그렇죠. 오를 수 있게 되고 나서라는 흐름은 조금 부적절해 보여요. 따라서요, 카라를 이유 원인으로 우리가 픽스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선택지의 흐름상 카라랑 어울리는 것은 4번하고 1번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가고 싶었으니까, 뭐 깊었으니까가 아니라 가고 싶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오를 수 있어서 이런 흐름이 자연스러워지겠죠. 조금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4번, 1번을 붙이는 순간 여기에서는 3번으로 또 픽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 2번을 어디에 두냐의 문제이죠. 각각 넣어볼게요. 후지산에 오를 수 있어서 그 다음에 4번, 1번이니까 이키타카타까라 가고 싶었으니까 깊었다가 좋겠어요? 아니면은 후지산에 자 이키타카타카라 가고 싶었으니까 오를 수 있어서 가는 것이 가능해서 깊었다가 좋겠어요? 그래서 후자가 어울리죠? 그래서 정답은 4, 1, 2, 3. 어떻게 풀었죠? 마지막 부분에 올 표현이 어떤 것일까를 조금 후보군을 선정해 두고, 자, 문법적으로 붙일 수 있는 거, 카라랑 붙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려했을 때, 카라는 이유 원인도 되고, 테카라 순서도 되는데, 자, 보기를 보아하니, 그렇죠. 테카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유 원인으로 일단은,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픽스를 해두고, 거기서 어울릴 수 있는 우레시 카타카라, 이키타 카타카라 중에 4번하고 흐름상 어울리는 것을 우리가 더 확정할 수 있었죠. 4, 2번 붙이고, 그렇죠. 나머지 표현들은 각각 대입을 해봐서 정답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5년도 7월 문제를 각색했는데요. 자, 뭘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스토리, 즉 서사도 잘 봐야 되고, 문형, 동사 기본형 플러스 고토가 데키도도 잘 봐야 되겠죠. 따라서 종합적인 이런 독해력, 문법력까지 요구하는 문제이므로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이 부분을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은 글의 문법으로 넘어갑니다. 글의 문법은 글을 이해하고 문장 사이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표현을 고르는 것인데, 자, 포인트를 조금 정리해 볼까요? 자, 문맥상 알맞은 어휘, 접속사, 부사, 기능어, 그 다음 문형 등등 문법에 관련된 표현들이 거의 총출동됩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죠? 게다가 약간 독해적인 성격을 띠게 되므로 약간의 독해력까지도 요구가 되고요. 다행히도 자, 문장의 흐름, 그 다음에 선택지 흐름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흐름에 맞춰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문제를 싹 볼까요? 요 정도의 길이가 돼요. 자, 이렇게 25년도 7월 문제를 각색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단락별로 한번 저랑 살펴볼게요. 자, 제목은 다노시 요리, 즐거운 요리이네요. 자, 첫 번째, 와타시가 일본에留学を始めた時, 내가 일본에서 유학을 시작을 했을 때, 最初は料理を땡땡노가 요리를 뭐뭐 하는 것이 大変でした. 힘들었습니다. 自分で作った経験が, 자, 自分で는 여러분 부사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自分で作った経験が 스스로 만든 경험이 ほとんど 거의 なかったからです.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일본에서 처음 유학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요리를 뭐뭐 하는 게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리랑 어울려야 되는데 애초에 요리랑 어울리려면 하나하나 볼까요? 타베르 먹다, 나라우 배우다, 스크를 만들다, 4번 이쿠 가다. 그럼 여기서도 애초에 그렇죠. 3번이 제일 적절할 것 같죠. 근데 뭔가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 자, 볼까요? 스스로 만든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힘들었던 이유가 카라를 통해서 나타나지고 있죠. 만든 경험이 스스로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뒤에 스크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완벽하게 3번으로 우리가 답을 확정시킬 수가 있겠죠. 자, 계속 볼게요. 소시대. 그리고 전호도끼와 그때는 오사라모, 자, 접시도 히토츠 한 개, 그 다음에 모테 이마센 데시다.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소레모, 그것도 지사그때 아마리 스카이마센 데시다. 자, 작고 그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가 되네요. 자, 보시죠. 그때는 자, 접시도 한 개 땡땡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 문제라면 이런 데 밑줄치고 이거 가리키는 거 뭐야? 하고 또 물을 수가 있겠죠? 그것도 자꾸 그닥 사용을 안 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답은 좀 미리 말할게요. 4번이 되는데요. 시카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시카는 뒤에 부정을 달고 다녀요. 그래서 뒤에 나이형이 올 겁니다. 혹은 존댓말이라면 나이 데스가 올 것이고요. 혹은 마생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예시는 이것밖에 없어. 고레시카나이. 뭐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그때는 접시도 한 개밖에 갖고 있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그것도 이때 그것은 오사라가 되겠죠. 그것도요, 자꾸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시카는 뒤에 부정을 호응 관계가 잘 어울리잖아요. 자, 이런 것도 잘 알아두면 좋겠죠. 아마리 또한 마생이나 부정형을 끌고 다닌다. 그닥 뭐뭐 않는다. 아마리 오이시쿠나이, 뭐 아마리 스키잖아이, 뭐 이런 것들의 예시를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죠. 자, 보기는 나케는 뭐뭐뿐, 마데는 뭐뭐까지, 3번 구라이는 정도 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이었네요. 계속 가보시죠. 나케도 하지만 단조비니 도모다치から緑色のお皿をもらいました. 자, 하지만 생일에 친구한테 미도리로 녹색의 접시를 받았대요. 次の日, 다음날, 私は自分で料理を作って 나는 스스로 요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そのお皿を 빈칸, 그 접시를 땡땡땡땡 하고 뭐 밑에 보기 나와 있고요. 좀만 더 볼까요? 久しぶりに作った料理でしたが 오랜만에 만든 요리였지만 자, 키레이나 오사라니 노세르또 자, 예쁜 접시에 노세를 얹다 올리다 자, 올리자 도떼모 오이시소니 미에마시다 정말 맛있게 보였습니다. 미에르는 보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럼 보시죠. 자, 친구한테 초록색 접시 받았대요. 그리고 스스로 요리 만들고 그 접시를 땡땡땡 빈칸이 나와 있고요. 자, 볼까요? 자, 빈칸에서요. 테미마시다가 같이 공통적으로 보이죠? 여러분, 테미루는 뭐뭐 해보다라는 단순 트라이, 즉 시도를 나타내는 거죠. 뭐뭐 해보다. 내가 하지 않았던 걸 해보다. 이때미루, 가보다. 그 다음에 뭐, 그쵸, 다베테미루, 먹어보다처럼요. 그럼 츠카테미마시다는 사용해 보았습니다. 카오는 사다니까 사보았습니다. 스크르는 만들다이니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4번, 뭐때미마시다. 지참해 보았습니다. 뭐가 어울릴지 볼까요? 그 접시를 선물 받아서 그 접시를 땡땡땡 뒤에를 좀 봐야겠죠. 자, 오랜만에 만든 요리였는데요. 자, 예쁜 접시에 올리니까 더욱더 자, 맛있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스로 만들었다는 게 지금 뒤에 나와 있죠. 만들고 접시에 올렸대요. 그럼 뭐예요? 그 접시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완벽한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하다라는 게 그렇죠. 당연히 정답이 되겠죠. 이미 접시에 올렸다는 것은 사용한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될 수 있다. 자, 볼게요. 자, 소노이까라 그날로부터 자, 와타시와 못또 나는 더 닭상노사라가 많은 접시가 호시쿠나리마시다. 호시이죠. 갖고 싶다, 필요하다, 욕망하다, 바랄 욕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이용용사가 됩니다. 자, 갖고 싶게 되었습니다. 갖고 싶어졌습니다. 빈칸 나와 있고 사이켄와 이로이로나 오기사야 슈루이노 사라오. 되게 길죠. 나는 여러 가지 크기. 여러분, 오키가 크다인데 잠깐 문법 타임이요. 오키 크다. 뒤가 사로 끝나면 일반적 속성을 나타내는 명사로 바뀌죠. 오키사는 크기. 즉, 다카이 높다, 다카사 높이, 후카이 깊다, 후카사 깊이 이런 맥락으로요. 자, 그래서 나는 최근에는 여러 가지 크기나 종류의 접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라베를 조사하다, 알아보다죠. 자, 그래서 한번 선택식 볼게요. 소레데. 그래서 소레데와 그렇다면 거의 뭐 완료할 때 쓰는 표현이죠. 소레니는 뭔가 첨언할 때 추가로 게다가 그 다음에 도코로데는 화제 전환 그런데라는 것이죠. 흐름을 볼게요. 원래 관심 없었죠. 요리예요. 근데 선물 받았어요. 그게 계기가 됐죠. 그래서 많은 접시가 그렇죠. 갖고 싶어졌네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고요. 선물 받은 것을 계기로 그렇죠. 여러 가지 접시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걸 계기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이어주기에는 그래서라고 하는 1번이 어울리게 된다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는 이렇게까지 글의 문법을 풀어보았고요. 자, 여기에서는 접속사, 뭐 기능어, 문형 골고루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독해력까지 요구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시어 같은 경우에도 자, 평소에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우리는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 독해 파트가 되겠는데요. 독해 파트 첫 번째 단문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단문은요. 자, 약 100자에서 200자 정도의 짧은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개중에는 설명문, 지시문, 공지 등등이 이제 따로 같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제가 독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문제의 내용을
빨리 스캔하고 지나갈 것. 빨리 스캔하다라는 것은 정독을 할 필요가 아니라 문제의 내용, 즉 우리가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를 빼야 될지 방향을 잘 잡고 가자는 거죠. 이것 또한 풀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포인트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흐름이랑 선택지가 방금 했던 글의 문법처럼 거의 비슷하게 가죠. 따라서 그때그때 보면서 맞지 않은 보기는 바로 속어에 갈게요. 그 다음에 밑줄 문제. 밑줄 문제는 밑줄 앞뒤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반복 등장하는 키워드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에 꼭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매번 강조합니다만 편지나 메일을 쓴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어떤 목적이 있겠죠. 하지만 처음이랑 마지막은 거의 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어디 나온다? 중간에 잘 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제가 뭐 하라 그랬죠? 문제 내용 빨리 한번 스캔하자 그랬죠. 자, この 메일의 목적이와 이 메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메일이네. 중간 잘 봐야겠다. 여기까지만 머리에 입력하시고 본문 가볼게요. 자, 보시죠. 클래스 노미나상의 자, 클래스의 여러분들에게 기노 어제 다카하시 센세이から클래스 쟁이니 다카하시 선생님으로부터 클래스 전원에게研究 테마를 決めるように言われました. 연구 테마를 결정하도록 이와레루 이후의 수동형이죠. 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そのため그 때문에 明日の昼休みに 내일 점심시간에 모두와 민나대相談して 모두와 상담해서 테마를 決める予定です. 테마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決まったテーマは 자, 결정된 테마는 今週中にまとめて私から先生に報告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자, 이번 주 중으로 정리해서 자, 저로부터죠. 한마디로 제가 선생님에게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 기본형 플러스 고토니 나테이르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예정을 나타내는 하나의 문형이죠. 자, 그 다음 時間は30分くらいかかると思います. 자, 시간은 30분, 가카르는 소요되다 들다, 시간이나 돈 등이. 그래서 30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全員が参加できるように 전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協力をお願いします. 협력 부탁합니다. 라고 해서 리사가 쓴 글이네요. 자, 여러분 매일 글이죠. 어디를 잘 봐야 된다? 중간께. 자, 내일 점심시간에 모두랑 상담해서요. 테마 결정할 예정이에요를 머리에 입력하시고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1번. 今日の授業を休まないように知らせるため 오늘의 수업을 쉬지 않도록 알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시루 알다. 그거의 사역형 나왔네요. 수업 쉰다라는 말 언급된 적 없죠? 쉬지 않는다는 말. 2번 가볼게요. 민나대 아츠마떼. 모두가 모여서 研究 테마를 決めるため 연구, 그렇죠. 테마를 결정하기 위해. 답은 2번이죠. 3번. 決まったテーマをまとめるため 결정된 테마를 그렇죠. 마토메를 정리하기 위해. 이런 마토메르는 이 메일에 쓴 리사가 한다고 했었죠. 언급은 됐지만 즉 매력적인 오답이지만 그쵸. 글쓴이가 원하는 이 목적과는 무관함으로 오답이 되겠죠. 자, 4번 先生に報告する人を決めるため 마찬가지죠. 보고 언제 한다. 보고는 리사 본인이 한다 그랬죠. 정리해서 자신이 이번 주 중으로 선생님한테 그렇죠. 보고한다고 했었죠. 자, 3, 4번 모두 다 언급이 되었습니다. 언급이 되었다고 답이 아니고 우리는 글 쓴 목적이 중요하니까 2번으로 찾아갈 수가 있겠죠. 중문은요. 포인트 위주로 짚어드릴 거예요. 볼까요? 문장이 조금 길죠. 사업액자의 분량의 글을 읽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이유 혹은 주장 찾기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유효합니다. 문제 내용 빨리 스캔해서 방향 잘 잡고 가자고요.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뺄지요. 포인트 첫 번째, 문제 읽기 팁. 기본적인 건데요. 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다시 모노, 옳은 것. 다다시 크나이 모노, 옳지 않은 것. 이게 시험장에서 잘 보여야 되겠죠? 자, 옳은 것은 아떼 이르 모노. 여기서 아떼는요, 원형이 아우라는 동사예요. 일치하다, 맞다. 자, 일치하는 거. 그럼 그거의 반대는 아떼 이나이 모노. 문제 잘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한테 조금 기초적인 문제부터 잘 읽자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 전반적 내용을 묻는 문제. 자, 단락별로 읽으면서 핵심 키워드 같이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끝날 때마다 뭐가 중요하죠? 중문부터는 근거를 반드시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유를 파악하는 문제, 이유를 찾는 문제는 자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해? 이니까 문제에서 노시대, 어째서, 그 다음 나제, 왜? 라는 표현으로 우리한테 묻고 있겠죠. 그러면 자 글쓴이가 그 글을 쓸 때 뭐뭐 하기 때문에 이래 이니까 때문이라는 표현, 카라랑 노대가 걸려있는 문장을 잘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장 찾는 문제는요. 포인트는 뭐다? 역접의 접속사다. 지금 싹 다 제가 하단에 역접의 접속사를 거의 다 썼죠. 시카시, 소레데모, 도코로가는 뭐 화제 전환이지만 다케도가 다 뭐뭐이지만이라는 표현을 그쵸 다 갖고 있는 표현이죠. 그럼 여러분 저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저 표현을 중심으로 저 표현의 앞이 중요할까요? 뒤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뒤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뭐뭐 하지만 그래도 이렇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역접의 접속사에서는 흐름이 반전되므로 뒷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주장 찾기는 여러분 이게 제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순서 찾기는 전, 후, 각각 조금 나눠볼게요. 사키니, 전에. 자, 그 다음에 소노마이니, 그 전에. 그 다음에 이제니, 이전에. 둘 다, 그쵸, 우선이라는 뜻이죠. 마즈랑 도리아에즈. 자, 그 다음에 뭐뭐 하고 나서인 테카라, 타도데 뭐뭐한 후에. 순서 찾는 것은 뭐 요 정도의 표현을 조금 더 의식을 해주면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정보 검색으로 들어가 볼게요. 정보 검색은요, 자, 한 개의 지문인데 두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문제를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는요, 정보 검색. 정보, 즉 필요한 정보 속에서 우리가 그렇죠. 어떠한 이러한 분량의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빠르게 찾는 건데요. 정보가 너무 방대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문제도 길어요. 그래서 애초에 거기에서는 이제 조금 더 프레셔를 느끼고 약간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웬걸 25년도 7월 문제에서는 정보 검색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찬스도 있기 때문에 꼭 득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보 검색이니까 어휘, 즉 이러한 복잡한 어휘나 그 다음에 디테일한 문법을 요구하지 않아요. 포인트는 뭐다? 문제의 조건이 있는 부분에만 집중해주면 돼요. 즉 정보 빨리 검색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얼른 읽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자주 사용되는 표현 조금 다양하게 볼게요. 요일이라면 평일인지 주말인지 잘 봐야겠죠. 둘이 요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뭐 주차 같은 문제는 더더욱 그래요. 자, 동반 인원에 아이나 노인이 있으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요? 할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 답장 수단에 여러분이 답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답장이 전화로 해야 될지 혹은 뭐 메일로 해야 될지 혹은 필요하지 않은지 잘 봐야 되고, 자, 이동도 마찬가지죠. 버스 이용하냐, 전철 이용하냐, 환승하냐, 하게 되면 몇 번 하냐,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봐줄 필요가 있죠. 근데 다 보는 게 아니라 조건에 집중만 해서요. 그리고 예외 조건,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하죠. 자, 선택지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타다시는 단, 그 다음에 땡땡와 노조키마스, 노조쿠가 기본형이에요. 제외하다. 그래서 무엇무엇은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뿐, 나케랑 똑같은 뜻인데 나케의 고급 버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가이코쿠진 노미 하면은 외국인만, 이런 뜻이 되겠고, 이가이는 이외, 당구장 표시랑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요, 정답이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매력적인 오답으로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조건 또한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자, 우리는 문제를 가볼게요. 어떻게 푸는지 같이 한번 방법을 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보면은 다나카さんは土曜日にやっている2000円以下のガラス体験教室に行きたいです. 문제 좀 길었죠? 다나카 씨는 토요일에 하고 있는 2000엔 이하의 그 다음에 유리체험 교실에 가고 싶습니다. 토요일에 2000엔 이하. 그래서 여러분 옆에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너무 길면 메모를 해야 되죠. 토요일 저라면 그냥 2000엔 이렇게 하고 갈래요. 뭐 숫자 2000 써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体験時間は1時間以内で楽しめるところがいいです. 체험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타노시메르는 타노시무 즐기다의 가능형이네요. 그럼 또 하나 써야 되죠. 1시간 이내. 자, 다나카さんが行ける体験教室は 자, 다나카さん이 갈 수 있는 이쿠의 가능형 체험 교실은 노노 코스ですか? 어떤 코스인가요? 이렇게 딱 써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가자고요. 자, 이케다さんは 最近料理に興味があります. 이케다 씨는 최근에 요리에 흥미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나가라. 그러니까
요리で使えるものを作りたいです. 요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요. 使える는使う의 가능형이죠. 時間は午後がいいです. 시간은 오후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料金は いくらでもいいです. 요금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얼마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뒷부분은 똑같죠? 이케다さんが 行ける体験教室はどのコースですか? 어떠한 코스인가요? 정리할게요. 자, 요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저라면 그냥 뭐 요리 관련. 그 다음에 오후 좋죠. 그 다음에 요금 상관없죠. 그럼 요금 X. 뭐 이런 식으로만 써놓고 가자고요. 자, 문제 내용이 엄청 길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자, 2025년도 7월 문제를 좀 각색해 보았는데요. 다 읽지 않아도 정답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거. 자, 다나카상은요. 토요일 2000엔 이하, 그 다음에 1시간 이내였어요. 이 조건이 아닌 것들을 소거해 가는 과정을 보자고요. 토요일이죠? 일요일인 거 빨리 소거시켜야 되네요. 그럼 누구누구 소거시키면 돼요? 네, 여기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00엔 이하래요. 그럼 금액 볼까요? 둘 다 2000엔 이하네요. 하나 더 봐야겠어요. 자, 체험시간 1시간 이내래요. 자, 1시간이고요. 2시간이에요. 그럼 얘 소거시켜야 되겠네요. 나는 안 읽고도 답을 A로 바로 맞출 수가 있네요. 네, 이래서 정보 검색은 그쵸, 정보, 즉 필요한 조건에만 집중하면 득점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 이케다상은요. 일단 요리 관련이었고요. 시간 오후, 요금 상관없었죠. 자, 보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시험 내용을 봐야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시간부터 오전인 걸 조금 소거시키고 갑시다. 시간이 오전인 거 여러분 몇 번이랑 어떤 코스가 있죠? 그렇죠.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네요. 자, D번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금은 상관없으니까 뭐 2000엔 넘어도 괜찮겠죠. 우리가 여기서 또 고를 수 있는 거는 요리 관련이냐 아니냐. 드디어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할 차례가 왔습니다. 자, 볼게요. 가라스 자라즈크리. 자, 유리 접시 만들기. 얘인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읽어봐야겠죠. 食事に使える可愛いお皿を作って 자, 식사에 사용할 수 있는 그쵸 가능형이죠. 스카우에. 자, 귀여운 접시를 만들어서 食べる時間を楽しく 먹는 시간을 즐겁게 라고 되어 있네요. 얘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더 봐야겠어요. 가라스 이어링그作り. 자, 여러분 이어링그가 뭐죠? 귀걸이인데요. 여기서 게임 끝이죠. 왜요? 요리 관련 아니니까. 정답 누구로 갈 수 있어요? B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외 조건은 선택지나 혹은 오답으로서 매력적으로 존재한다 그랬는데 자, 2025년 7월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빼고 일단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그 오답 소거법을 이용하는지 그 과정에 조금 집중해서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다? 다 읽지 않아도 충분히 필요한 조건만 집중하면 문제 얼마든지 풀고 얼마든지 득점하고 그 득점이 합격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독해 파트에서 정보 검색에서 조금 더 중요한 표현을 한 번 더 짚고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J라는 것은 세금을 의미합니다. 근데 각각 뒤에 나와 있는 콤이랑 누키는 콤 포함되다, 누크 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표현이죠. 그래서 세금 포함은 J코미, J 누키는 세금 별도. 그러니까 J 누키 같은 경우에는 막상 계산할 때 돈이 더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이때 콤이랑 누키의 동의어들이 있죠. 자, 그래서 스키, 그 다음에 나시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 하겠죠. 자, 예시까지 그냥 쓸까요? 식사 포함, 쇼크지 커미, 쇼크지 스키. 일본의 료칸 같은 거 예약할 때 잘 보세요. 나와 있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자, 그 다음요. 땡땡 없음, 쇼크지 누키 혹은 쇼크지 나시. 그죠? 식사 없음. 자, 그래서 어떤 표현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자고요. 자, 그 다음에 시니어는 고령자. 그 다음에 혹은 어떤 문서나 이런 서류 따위에 기입할 때는 기뉴라는 표현을 알아두면 좋겠죠. 자, 여기서 문자어휘에서 제가 강조했던 한자 읽기 파트에서 강조했던 거 하나만 더 언급할게요. 비읍 받침이니까 뉴가 길게 되겠죠. 즉 기뉴가 아니라 기뉴 끌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쓰레르라는 동사는 원래는 동반하다,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동행하다. 자, 그런데 코랑 만나서 타그마돼 있죠? 그래서 아이를 동반하다라는 하나의 명사 표현으로 굳어졌네요. 고즈레, 아이 동반. 이런 표현 나오면 요금 어디선가 할인되고 할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의 첫 번째 파트. 자, 과제 이해 파트가 되겠는데요. 총 8문항의 출제가 됩니다. 자, 과제 이해 파트에서는 남성 1명, 여성 1명이 주로 등장을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 즉 앞으로 해야 될 과제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요, 3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모든 청의 파트에서 공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자, 문제가 시작되기 전, 즉, 음성이 흐르기 전에 선택지 키워드에 빠르게 밑줄을 긋자. 자, 선택지 키워드는요, 주로 동사나 명사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형용사나 나형용사, 그렇죠, 꾸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표현들은요, 비교적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동사, 명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원래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두거나 혹은 시간이 조금 더 된다면 옆에다가 간략하게 한국어를 메모를 하는 게 직관적으로 바로 더 정답으로서 보여지기 쉽겠죠. 자, 두 번째는요, 질문 형태를 명확히 할 것. 주로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 언제, 어느, 우선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말을 잘 들으면 나머지 말을 조금은 덜 들리더라고 하더라도 과제 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즉 예를 들어서 이츠라면요, 시간이나 기간에 관련된 표현을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노고라면은 장소에 대한 표현을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앞으로 해야 할 일의 키워드는 마지막 대사까지 끝까지 잘 들어야 되겠죠. 흐름을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우리를 계속 혼동시켜 줄 겁니다. 자, 따라서 끝까지 주의하면서 듣는 것이 과제 이해 파트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내용은 에키마에데 온나노 히토도 오토코노 히토가 하나시대 이마스. 역 앞에서 그죠,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녀 한 명씩 등장을 했고요. 자, 중요한 부분 뒤에죠. 온나노 히토와 고레카라 노코 에키마스까? 여자는 지금부터 어디에 가나요? 자, 포인트는 어디다? 지금부터 어디? 자, 의문사 나왔고 지금 바로 향할 곳. 자, 그림을 보아하니 뭐 여러 가지 그죠, 뭔가 승강장, 뭐 우체국, 파출소까지 보이는구나 하고 우리는 음성을 듣자고요. 자, 여성이 말하죠. 도시오, 어쩌지? 뭐 크지다. 벌써 9시야. 아, 또 30분대 시켄가 하지마죠. 앞으로 30분 후에 시험이 시작돼 버려. 테이시마 왜 축약형이죠. 자, 그 다음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모양인 것 같죠. 아, 스이마센, 실례합니다. 미나미 고고마데노 이키카타오. 미나미 고등학교까지의 가는 법, 동사 마수형 플러스 카타는 뭐뭐 하는 방법이죠. 스크리 카타 만드는 법, 다베 카타 먹는 법, 가키 카타 쓰는 법, 이와 같이요. 오시에테 모라이마센까? 뭐뭐 해주지 않겠습니까? 할 때 그쵸, 요청이나 부탁하는 표현이죠. 그랬더니 남성이 미나미 고고 데스까? 미나미 고등학교 말입니까? 미나미 고고와 아노 바스테이데 자, 2번の バスに乗れば 이케마스요. 미나미 고등학교는 저 버스 정류장에서 2번 버스에 타면 노루랑 바로의 결합형이죠. 그래서 탄다면 자, 이케마스요. 갈 수 있어요. 이쿠의 가능형 이케류가 됐죠. 자, 30분くらいで着きます. 30분 정도로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여성이 30분 뭐 가까르는 데스까? 라고 하면서 좀 놀라죠. 여러분 수량제에 나와 있는 뭐는 뭡니까? 나도 할 때 그 도가 아니라 수량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따라서 30분이나 걸려요 라고 해서 뭐뭐이나라고 해석이 적절해집니다. 30분이나 걸려요? 하야쿠 이쿠 호호와 아리마센까? 빨리 가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묻고 있죠. 그랬더니 소데스네, 글쎄요. 이소이데 이루 나라, 서두르고 있다면 바스 요리모 택시의 호가 이と思います. 자, 버스보다 택시의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쭉 갈게요.電車와 놀이카이가あるし. 자, 전철은 환승이 있고, 着いた後, 도착한 후에, 자, 後からちょっと歩くので, 그 후에 조금 걷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렇죠. 택시 쪽이 좋다고 지금 발언을 했죠, 남성이. 그때 여성이 택시 데스네, 택시 말이죠. 와카리마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남성이 예, 아니에요. 아, 택시 놀이바와 고치데스요. 택시 승강장은 이쪽이에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친절하게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쵸, 종료가 되고 있고요. 자, 여자가 앞으로 향할 곳이었는데요. 남성이 뭐라고 했죠? 중간에 서두르고 있다면 버스보다도 택시 쪽이 좋다고 그랬고 여자가 거기에 택시라고 하면서 알겠다고 수긍을 했죠. 따라서 여자가 향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3번이 되겠죠.
자, 언급은 됐지만 버스가 언급은 됐죠. 이번 버스 못 타면 갈 수 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소거를 시켰고 소거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2번, 4번은 개인적으로 건강한 오답은 아니다. 매력적인 오답은 아니다. 왜? 언급은 안 됐었으니까. 뭐 유빈격, 고방, 그죠. 둘 다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갈 수가 있다. 자, 포인트 2에 가볼게요. 총 7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듣고 화자가 말하는 이유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요령이 되겠고요. 포인트 다시 한번 짚을게요. 역시나 선택식 키워드, 동사, 명사 중심에 빠르게 밑줄이나 동그라미 치자. 두 번째, 포인트 2에는요, 여러분, 과제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정보에는요, 숫자, 시간, 요일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때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전부 다 우리의 메모만이 핵심입니다. 저 또한, 그렇죠. 계속 이 부분이나 혹은 청해 파트 전부에서는요, 손이 바빠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록이 중요하다는 거, 최대한 메모를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반복되는 표현이나 정정 표현에 주의하자. 말을 바꾼다는 뜻이죠. 지가 해마스. 아니에요.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지겠죠. 자, 그 다음 땡땡잖아. 그때 무엇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면서 후반부에 나오는 말이 중요할 것이며, 이 두 개가 같이 오는 패턴도 존재하겠죠. 무엇이 아니라 땡땡이 쪽이 좋다고 생각해요 라는 식으로요. 따라서 정정되는 거, 흐름이 역전되고 바뀌는 부분은 당연히 주의해서 들어야 그 부분이 정답으로 갈 빠른 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2025년도 7월에 청해 파트에서 마스양 플러스 야스이라는 문형이 2번이나 등장을 했었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자, 동사 마스양 플러스 야스이는 뭐뭐 하기 쉽다, 편하다, 편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문형인데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요, 뭐 대학생이 알바를 고르는 그런 기준, 뭐 휴가를 내기 쉽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휴가를 내다 자체가 야스미오 도르라는 뜻인데, 야스미오 도르라고 하는데, 휴가를 그렇죠 얻기 쉽다가 야스미가 도리야스이, 토르에서 마스형 야스이 같이 넣은 형태이죠. 그 다음 집에 들리는 이유, 뭐 이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예문을 가능한 한 그대로 살리고 싶어서 좀 썼고요. 자, 아르키야스, 걷기 편한, 그쵸, 그다음에 신발을 신기 위해서. 자, 마찬가지로 그렇죠, 마스형 플러스 아르크라는 동사의 마스형이 접속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파생되는 반대 문형의 반대 의미를 갖는 문형을 조금 같이 학습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적어보았는데요. 뭐뭐하기 어렵다, 불편하다, 마스형 플러스 니쿠이입니다. 자, 스카우 사용하다, 카쿠 쓰다, 와카를 알다, 이해하다. 그 다음 뭐예요? 와이파이 등이, 자, 스카이니크에 대해서 사용하기 불편해요. 이 펜은, 그쵸, 쓰기 불편해요. 가키니크이. 자, 이 안에서의 설명은 와카리니크이 데스. 그쵸,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은 발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발화 표현에는 여러분 그림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그 화살표에서 그림 속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할 말로 발언할 것으로 적절한 표현을 골라주는 건데요. 포인트 2가지 추려볼게요. 자, 화살표 인물을요, 잘 관찰해 주셔야 돼요. 자, 그 안의 내용으로서는 제스처, 표정 혹은 말풍선 안에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딸려오는 경우가 있죠. 잘 관찰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하면서 예상 시나리오를요 2개 정도 떠올려 주시면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게 어렵다면 1개 정도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봐주신다면 조금 더 정답에 가깝게 갈 수가 있겠죠. 문제 한번 바로 볼게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고요. 지금 화살표가 이쪽에 가 있죠. 근데 표정이 어때요? 약간 곤란해 보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지금 여기서는 수업 시간인데 손을 들었으니까 뭔가 질문이 있다는 건가? 혹은 안 보이고 안 들린다는 건가? 뭐 이런 식까지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 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생각이 안 난다면 안 좋아 보이네. 뭔가 질문 있나? 여기까지만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문제 내용 확인해 볼게요. 문제 내용은, 자, 코에가 치사크 때, 자, 목소리가 작아서 그 기코에마센, 기코에를 들리다라는 뜻이죠.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난또 이마스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 이 사람이. 자, 1번 갈게요. 스이마센, 시츠몬 가리마스. 자, 죄송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자, 2번째, 센세, 도이레니 이때키테 모이 데스까?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선생님? 3번, 스이마센, 요코 기코에나인 데스가.
죄송합니다. 저 잘 들리지 않습니다만. 적절한 건 뭐죠? 3번이 되겠죠? 키코에르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었다면 3번으로 정답이 쉽게 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질문만을 떼놓고 보면 1, 2번 둘 다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자, 어울릴 수 있는 발언은 되겠죠. 하지만 화살표가 이쪽에 가 있으니까 여기에 어울리는 문형을, 그쵸, 문장을 고르실 수가 있겠죠. 또 연습을 해볼게요. 화살표 여기 가 있죠. 역시나 곤란해 보여요. 여러분, 발화표에는요, 보통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보통 많이 곤란한 상황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풍선 잘 봐야 되죠. 티켓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말, 뭔가 티켓을 찾고 있는 상황 같죠? 근데 지금 반대편에 영무원이 보이죠? 손으로 뭔가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본다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왜 없지? 여기까지만 생각하셔도 충분하시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내용 볼게요. 에키데스 여기입니다. 키프가 미츠카리마센. 표가 그쵸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쵸 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난 또 이마스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 뭐가 좋을까요? 1번 볼까요? 스이마센. 키프가 노코니 아리마스까? 저 실례합니다. 표는 어디에 있나요? 쭉 보시죠. 2번. どこから乗りましたか? 저 어디서부터 타셨어요? 탔습니까? 라는 거 하고 있죠. 3번, すいません. 키포 오토시타이오데. 저 죄송합니다. 오토스 분실하다 떨어뜨리다. 제가 표를 분실한 것 같아요.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이 여자가 할 말이죠. 3번이고요. 1, 2번은요. 같은 결이죠. 이거 누가 해야 될 말이죠? 네, 요 영무원이 해야 될 말이죠. 그래서 화살표 잘 봐주셔야 돼요. 왜요? 그 다음 사람, 그 상대편이 할 말도 충분히 매력적인 오답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그래서 같은 결이 나온다? 애초에 조금 거르자. 답은 3번으로 갈 수가 있다. 자, 발화 표현에서 중요한 표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그쵸, 잘 다녀오세요 라는 이테라시아이가 있고요. 24년도 12월에는 어떤 식의 문제가 나왔냐면, 자, 친구가 공항에서, 그쵸, 어딘가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거 이제 또 다른 친구가, 그렇죠, 배웅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때 할 수 있는 말, 다노시무 즐기다니까, 다노신 데키테, 잘 놀다 와, 좋은 시간 보내다 와, 라고 해서 둘 다 같아 보이지만 조금 더 간접적인 표현일수록 난이도는 올라간다. 자, 이런 것들이 점점 청해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난이도가. 잘 봐주시고요. 자, 아픈 상황에서 우리가 병원, 약국에서 혹은 아플 때 들을 수 있는 말, 오다이지니 뭐예요? 소중히 해라. 뒤에는 뭐, 네 몸을 소중히 해라. 뭐 이런 것이 생략이 되어 있겠죠. 자, 잘 봐주시고, 노조는 만능 표현 아니겠습니까? 권유할 때 이제 다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접객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거치라에 노조 하면은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안내할 때 쓰는 거죠. 제가 커피를 이제 사가지고 여러분 앞에 노조 하면 뭐예요? 그쵸? 드세요라는 뜻이죠? 권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도움받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도와주세요가 일본어로 다스케테 쿠다사이 아니겠습니까? 다스케테는 돕다, 구조하다입니다. 그거의 짝꿍 동사, 다스카르는 돕다, 구조되다, 도움을 받다이네요. 그럼 다스카리마스는 뭡니까? 그렇죠. 저 구조됐어요. 저 살았습니다. 누구 덕분에? 당신 덕에. 그래서 도움을 받고 그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할 때 다스카리마스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은 좀 의역이 필요합니다. 말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아마이 때가 나왔네요. 아마이르는 응석을 부리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해준 그 말에 내가 응석 좀 부릴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그쵸,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둘 다 어떤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감사하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자, 그리고 자 2025년도 7월에요. 동사 사역형 플러스 테쿠다사이의 패턴이 등장했습니다. 자, 정중한 부탁을 할 때 이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자, 예시로 바로 갈게요. この仕事は이 일은 私にやらせてください. 야루가 하라죠. 그거의 사역형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게 해주세요. 그죠?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今日は私に払わせてください. 하라우 지불하다. 그거의 사역형. 꼬리 아단으로 바꾸고 세르. 우로 끝나는 거에 한해서 와로 바뀌죠. 자,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맨날 샀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살게요. 제가 내게 해주세요. 와다시니 하라와세테 쿠다사이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요. 25년도 7월에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뭔가 이제 뭐 헬스장 같은 데를 갔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은 자기가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직접 바로 이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견학만 하겠다. 겐가크 사세테 쿠다사이 라는 문장이 나왔으므로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수루의 사역형이 4세류잖아요. 제가 밑줄신 요 사역형이 눈에 이제 확실히 안 보이고 바로바로 해석이 안 된다 하시면 여러분 뭘 복습해야 될까요? 동사의 사역형만 검색하셔서 그 공식 다시 한번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는 즉시응답 파트로 넘어갑니다. 총 8문항이고요. 여러분, 이거는 청의 마지막, 그리고 총 JLPT의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쯤 오면 뭐가 흐려진다? 집중력이 흐려진다. 저도 똑같아요. 따라서 메모가 진짜 중요하고요. 듣기는 거의 끝까지 집중력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즉시응답이 중요한 이유는요. 짧은 지문 3개의 선택지 듣고 그 다음에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선택지를 고르는 건데 왜 중요하냐? 문제가 빛의 속도로 지나가죠. 따라서 뭐가 중요하다?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 하나, 두 개, 애매한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두세 문제 그냥 날아가죠.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시고 뒷 문제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즉시응답에서의 포인트 볼까요? 자, 비슷한 발음으로 혼동되는 함정의 주의. 자, 여러분 비슷한 발음, 즉 다른 말로 동음이어라 그러죠. 자, 여러분 발음의 일부가 유사한 걸 이용해서 우리한테 계속 페이크를 줍니다. 하지만 넘어가면 안 되겠죠. 어떻게 넘어가면 안 되는지 문제를 통해서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를 등장할 때, 자, 무엇을 묻고 있는지에만 그냥 심플하게 집중하자고요. 자, 무엇, 어디, 언제. 그래서 자, 무엇이면은 그 대상을 골라주면 되고, 노고는 장소 고르면 되고, 이츠는 기간을 고르면 되겠죠. 나머지 말 다 못 알아들어도 의문사에 집중한다면 깔끔하게 정답으로 갈 수가 있다. 적어도 그렇죠. 제가 정답은 못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오답은 좀 피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답이 간접적일수록 난이도가 상승하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청의 파트를 제가 M4를 응시하면서 느끼는 건 와, 쉽지 않은데? 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제2파과 1드 뭐 이런 거 되게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부터 일본어에 노출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시험이라서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바로 유학이나 5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러분 점점 그 레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즐기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닐까 너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청에는 빈도 플러스 시험에서는 집중력이 요구가 된다. 자, 문제 한번 가볼까요? 1번 에키마데 도이 데스카라. 자, 여기까지 머니까 그르마데 오크리마스요. 차로 오쿠르. 자, 배송하다에 보내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잠깐 문자 어휘 이야기하자면 요거 깔려 있으니까 이동이나 그렇죠. 움직임에 관련된대요. 어찌됐든. 자, 보내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렇죠. 배웅하다, 바래다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차로 바래다 줄게요 라고 했네요. 자, 1번부터 볼까요? 다나카 상무 크는 데스까? 다나카 씨도 옵니까? 2번 오크노 호우니 뭐 안쪽에도 쇼힌가 아리마스 상품이 있습니다. 3번 이인 데스까? 괜찮을까요? 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바래다 준다고 했으니까 괜찮을까요? 미안해서 어쩌지? 라고를 함축하고 있는 3번이 되겠죠. 자, 1, 2번으로 왜 함정이 될까요? 오쿠르에서 쿠르가 발음의 일부가 유사하니까. 하지만 의미적 연관성 1도 없고 그 다음에 오쿠르에서 오쿠랑 또 발음이 유사하니까 안이라는 생뚱맞은 이러한 표현을 넣어버렸네요. 하지만 자, 이러한 동음이율 함정은 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함정이므로 우리는 이런 패턴을 피해 가자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또 가볼까요? 라이슈카라入院 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다음 주부터入院 2번이죠. 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동사 기본형 플러스 고돈이 나르는 문형이고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예정을 나타내죠. 입원을 한대요. 보기 볼까요? 1번 노코가 와르인 데스か? 어딘가 안 좋으세요? 2번 라이슈와 이소가시 데스か? 다음 주는 바쁘십니까? 바쁩니까? 3번 무지데 요카타 데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2번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2번 하기도 됐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은 1번이겠죠. 자, 근데 다음 주부터 뭐뭐 하게 됐어요 라는 거니까 다음 주부터 바쁠까요? 라는 라이슈
똑같이 던지고 있고 뭐뭐하게 됐다이니까 바쁘다라는 일정과 연결해서 우리한테 또 혼란을 주고 있죠. 의미적 연결은 되지 않으므로, 즉 여기와는 무관함으로 정답이 되지 못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태어날 때 하는 말이죠. 일단은 2번이라는 키워드에 떠올리기 쉬우니까 연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한테 매력적인 오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답은 하지만 깔끔하게 1번으로 가야 되겠죠. 자, 즉시응답에서 필요한 표현들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엔 경어 파트나 여러 가지 상황별 파트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볼게요. 여러분, 방문에 제가 2가지 표현을 넣었죠. 일단 신발을 벗기 전에 여러분들이 똑똑 계십니까? 할 때 할 수 있는 말은 고멘 쿠다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있어요. 이제 그쵸, 신발 벗고 들어가네요. 그때 하는 말 오자마시마스, 실례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마가 원래 방해라는 뜻이죠. 제가 잠깐 방해, 즉 실례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제 바라봐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그리고 여러분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초대해 주신 사람이 뭔가 막 꺼내와요. 주스도 주시고 커피도 주시고. 그때 하는 말 오카마이나쿠, 아유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쫙 이어서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테스 데스가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테가 원래 손이라는 뜻이죠. 근데 뒤에는 수량의 수가 나왔네요. 근데 테가요, 사실 관용구가 정말 많습니다. 일손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의 손을 굉장히 그렇죠, 많이 불편하게 했습니다만, 고생을 끼치겠습니다만 이라고 해서 쿠션 멘트로 참 많이 쓰입니다. 언제? 부탁할 때. 오테스 데스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사양하지 마세요. 엘료 자체가 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권유할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사역형 플러스 세테쿠다사이 혹은 사세테쿠다사이의 꼴로 뭐뭐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요청할 때 쓰는, 정중한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선 시간 요청이 되겠죠. 이거 정말 많이 써요. 첫더 간가이 사세테쿠다사이,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의역해도 좋겠죠. 자, 그 다음, 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토리 자체가 뭐뭐대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의할 때,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자, 이상으로 일단은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요, 새로운 걸 더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믿고 다듬을 때입니다. 즉, 정리할 때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사항들을요, 시험 전날 차분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짧은 정리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뤄질 수 있게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